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형전 김모미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석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죠. 마스크걸에 나오는 성형 전 김모미, 성형 후 김모미의 사진을 보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는 성형 전 김모미가 과연 성형 후 김모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전 김모미는 캐스팅 정말 대박이다, 이런 공감을 누구나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형 전 김모미는 성형 후 김모미의 얼굴이 되지는 않는다입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성형 전 김모미는 지금도 물론 매력적인 얼굴이지만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얼굴입니다. 성형 전 김모미가 꼭 성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형을 했을 때 정말 확 달라질 수 있는 얼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확 달라진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성형 후 김모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두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에서 두개 성형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용적으로 두개 성형술을 하지는 않죠. 성형 전 김모미와 성형 후 김모미는 두정골과 측두골과 광대뼈로 이어지는 이 두상 라인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양악 수술을 한다 하고 또 윤곽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런 광대뼈가 조금은 도드라져 있는 동그스름한 얼굴형과 원래 얼굴 자체가 살짝 길고 옆폭이 좀 좁은 타입의 얼굴은 오히려 이렇게 광대 축소를 하면 이렇게 광대가 없는 느낌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좁은 얼굴형이 이런 넓은 광대형처럼 바뀔 수는 없다. 아무리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볼륨감을 주는 이식을 하더라도 앞볼의 볼륨감이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수술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윤곽 수술 후에 이런 얼굴이 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눈동자 중심선에서 코끝의 라인까지를 이어지는 이 중안면 부분의 라인을 봤을 때 양악 수술을 한다고 해도 눈동자에서 인중까지 이 중안면 폭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안면이 긴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하면 치아를 중심으로 이 중안면분의 위쪽 부분에 뼈의 이동 자체를 만들 수 있고 중안면분의 길이를 줄일 수는 있으나 눈동자와 눈동자 연결한 선과 코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코끝까지의 거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형 전 김모미가 코끝을 살짝 올리고 콧대 보형물을 올린다고 해도 콧대 시작점에서부터 코끝까지의 거리는 바뀔 수가 있지만 비주가 달려있는 이 ANS라고 하는 이 뼈까지의 거리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성형 전 김모미가 성형 후 김모미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성형 전 김모미 성형외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수술하면 예뻐질 얼굴, 이런 확신이 드는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성형 전 김모미가 나나 씨 사진을 들고 와서 네. 이게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난감하시겠어요? 전혀 난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나씨 정말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한별 씨는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예뻐질 수 있는 얼굴이다. 그러니까 나나씨 사진을 갖고 왔을 때 똑같은 얼굴형이나 흐름을 가져올 수는 없어도 또 나름대로 매력 있는 아주 예쁜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권하신다면 네. 추천해주고 싶은 수술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배우분들도 상담을 오시고 가수 준비 연습생분들도 상담을 와서 성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예뻐지고 본인의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의 성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배우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보톡스나 성형시술하는 건 배우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다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잘못 맞은 보톡스 하나조차 그 표현력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형은 물론 보톡스 시술조차도 배우분들은 조심스럽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별 씨가 정말 저한테 상담을 오신다면 본인의 캐릭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깊게 상의하고 수술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추천드릴 수술은 일단 나이에 맞지 않은 너무 과도한 눈밑 블룩함이 시청하는 내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밑의 블룩함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좀 개선하자. 요거는 제가 충분히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쌍꺼풀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처져 있고 눈이 작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쌍꺼풀을 너무 크게 한다거나 화려하는 느낌보다는 속눈썹이 너무 덮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얇은 쌍꺼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악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교합의 개선이나 얼굴 중안면의 길이의 개선, 또 턱끝이 약간 긴 느낌이 있으니까 윤곽 수술과 양악 수술들은 살짝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코도 물론 살짝 올리고 콧대 라인도 선명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성형이라는 것이 과하게 했을 때 앞광대는 지방이식에서 봉긋하고 이마는 빵빵하고 코가 뾰족하면서도 눈은 화려하고 뭐 이런 한 지점으로 좀 모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형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획일화된 방향을 잡고 수술하시는 것은 좋지 않지 않을까. 연락 주시면 눈밑치마 배매치 쌍꺼풀 잘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너무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PD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뭐 이런 컨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재미삼아 또 좋아하는 배우들을 기리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재밌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영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 전 김모미를 보면서 성형을 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밑의 볼록함과 무쌍의 눈, 낮은 콧대, 코끝은 정말 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